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절약과 저축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현실이지만 저축하는 사람도 있어야 사회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은행은 저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꼭 부자를 바라지 않더라도 미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사람마다 다른 액수를 대답하겠지만 돈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삶을 원한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축액을 늘리기 위해서 절약을 합니다. 절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버는 것에 비해 과잉으로 소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놈의 가성비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1,0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면 호구가 되는 느낌이 싫어서인지 절약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인터넷 사이트를 몇 시간 동안 검색하면서 단돈 1,000원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말 이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하지만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싼 가격에 구입해서 잠시 기분은 좋지만 금세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이런 상태로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고민할 에너지가 남아 있을까요? 핵심은 절약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는지를 더 많이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간을 통해서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총 거래 금액은 7천억. 의뢰식은 50억 정도 들어가겠네. 은행은 왜 우리의 저축을 받아주는 걸까요? 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면 오히려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아도 모자랄 텐데 심지어 이자를 주면서까지 저축을 장려합니다. 그럼 은행은 왜 돈이 필요할까요? 은행은 지급준비제도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줍니다. 즉, 은행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으로부터 저축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게 고마울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실히 저축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은행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기업이나 사람의 능력과 신용을 판단하여 얼마를 어느 정도 이율로 대출해 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기업은 대출한 돈으로 투자를 일으켜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다시 재투자를 하는 등으로 그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개인은 대출받은 돈으로 다른 대출을 갚거나 다른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게 됨으로써 그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다른 은행이 이 돈을 흡수해서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경기 침체가 일어날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화폐를 더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를 성장시키게 되며 돈을 회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현실은 국가가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의도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에는 부가가치세가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00원짜리 과자를 산다면 그 중에 10%인 100원은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며 이 세금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어느새 같은 과자가 2,000원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10%이기 때문에 세금은 200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세금으로 돈이 정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최근에 집값이 올라서 종합부동산세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만큼 세금도 적었을 것입니다.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Nung isilang ka sa mundong ito, laking 넌 tuwa 미리 해야 돼. ng magulang mo at ang kamay 대한민국 nila 비좁잖아. iyong 두고 봐. 앞으로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ang nanay at tatay mo'y di malaman ang gagawin. 난 네가 Namasdan 없이 살아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승질 백날 해봐야 일당 50원도 못 받습니다. sa gabi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우리는 또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금본위제 폐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화폐를 신용만으로 찍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화폐 이전에 금 또는 은으로 화폐 역할을 대신했었으며 특히 화폐와 금이
등가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를 금본위 제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금 1온스는 35달러를 같은 가치로 정했으며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같은 수준의 금을 보유해야만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패권 국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금본위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제무역 수지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외국의 금 보유량이 늘어나고 미국의 금 교환 능력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베트남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정부의 지출이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금 보유가 바닥난 미국은 결국 1971년에 금 본위제를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을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즉, 금 보유와 상관없이 미 정부의 신용만으로도 달러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후 미국은 경기 침체 시 달러를 더 편하게 찍어내며 경기를 부양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에 미 정부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가장 빠르게 찍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달러의 구매력은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이는 물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1960년대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2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가장 쌌던 짜장면은 2,000원이었습니다. 1990년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그릇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0년 뒤에 짜장면 한 그릇은 과연 얼마일까요?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오는 노래가. 아빠가 수다방 좀 갈 건데. 세상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빚이 많은 사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누가 더 이득을 보게 될까요?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캐시 이즈 트래시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현금의 가치 하락을 빗댄 말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해야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현금이 항상 쓰레기라고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투자해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 또한 추후 재투자를 위해 잠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현금을 적금으로 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투자자를 죄인처럼 취급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30채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임대사업자가 있다고 치면 그 임대사업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며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임대사업자 덕분에 30가구가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자유롭게 거주지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없었고 이 세상 모두가 1가구 1주택이었다고 가정해봅니다. 과연 당신은 원하는 타이밍에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이직으로 회사가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하지 못해서 왕복 3시간 출퇴근을 감내해야 합니다. 누군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주식으로 손해를 입은 돈만큼 수익을 얻었다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주식 투자로 인해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며 더욱더 주주와 소비자를 소중히 여기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시대에 당신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채권이나 금이 되었든 말입니다. 단언컨대 저축은 가장 안전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저는 저축이 단 1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균보다 더 많은 수익, 즉 알파 수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종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기업의 재무 지표를 분석하여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액의 부동산을 살 돈이 없고 소액으로도 저축 대신에 투자할 것을 찾고 있다면 저는 S&P 500 또는 나스닥 100 레버리지 ETF 투자가 가장 노력 대비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의 수십 년 백테스트는 지난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무려 19년을 미국 연준 의장을 지내며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군림해온 앨런 그린스펀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를 모르는 글자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저는 월 5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를 안정적으로 다루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패라도 해봐야 깨닫는 것이 생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